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여자를 다루는 데는 어느 정도 정해진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디를 자극해야 이 여자가 안달이 나는지 그리고 나에게 더 빠져드는지 하는 여자들의 은밀한 호르몬을 자극하는 방법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들을 제대로 자극하고 만족시켜서 끝내주고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자를 제대로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흔히들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플라토닉 어그를 강조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가끔씩 이런 여자들이 있죠. 나는 불감증이다. 나는 잘 못 느낀다. 진짜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여자를 제대로 자극할 줄 아는 남자를 아직 못 만나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남자가 되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 여자의 입을 싹 다물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우선 첫 번째를 설명하기 전에 여자로서 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처음에만 구석구석 아주 온갖 공을 들였다가 나중에는 대충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분 게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에게 한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저냥 얼렁뚱땅하는 거죠. 물론 남자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흥분하는 속도와 자극을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바로 분 게임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것으로 하지만 여자라는 동물 자체가 천천히 달아오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남자들이 약간 공을 들여야 하는 게 남녀의 차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들도 가만히 누워서 어디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 절대 안 되겠지만요. 이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아셨다면 정말 배려심 많은 신사가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첫째, 엉덩이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엉덩이를 좋아하죠.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와의 잠자리를 하던 중에 제대로 만진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말하는 남자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남자들은 보는 것을 좋아해서 청바지 입은 여자의 엉덩이는 자주 보더라도 막상 본 게임을 시작할 때는 잘 만지지 않습니다. 위에 한 번 아래에 한 번 이렇게만 만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살이 없는 사람도 엉덩이는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크게 자극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자극을 못 느끼는 부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본래 자신의 엉덩이에서부터 시작되는 자극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은밀한 곳과 가까우면서 또 본능적으로 성감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지나치지 말고 꼭 여자들의 엉덩이를 자극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이서가 알려드릴게요. 손을 이용해 약간 간지럽히듯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엉덩이 아랫부분을 정성스럽게 만져보세요. 여자가 간지럽다면서 움찔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간지러운 것도 어느 정도 맞고 성관대라서 쾌감을 느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엉덩이는 여성상을 드러내는 부위이지만 잠자리를 할 때는 남자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 부위죠.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여자의 윗동네 하나 아랫동네 하나. 이렇게만 자극하는 아니라 엉덩이부터 손으로 부드럽게 자극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둘째, 여자의 귀 애초에 성감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하면 면적도 적고 감각세포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자극하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애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애무는 그 자체로 사랑으로 어루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당하는 여자 입장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또 자극을 느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내 귀에다 바람을 불면 온몸이 부르르 떨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게 동성간에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이상한 자극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남자가 여자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왠지 모를 야릇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진짜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도 모르지만 좋기 때문이죠. 진짜 고수는 귀를 자극하는데요. 옷을 벗지 않고도 드러난 부위이기 때문에 지나치기 쉽지만 귀에다 뽀뽀를 하거나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보세요. 또 여자는 청각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만지는 것도조차 아주 작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고 속삭여 보세요. 여자는 시작도 전에 이미 후끈 달아오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셋째, 발가락입니다. 남자들은 맨날 여자의 가슴만 좋아하지만 발가락도 아주 훌륭한 성감대입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10세기 중국 전족은 아이의 발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 아이의 발에 피륙을 감아 발이 못 자라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남자들이 발을 보고 자극을 느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발은 아주 에로틱한 부위입니다.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 남자가 여자의 발을 어루만지면 여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혼자 눈을 감고 자극을 느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의 발과 발가락을 자극하는 방법은 사실 하나입니다. 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발은 인체를 하나로 모은 축소판인데요. 발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두 번째 심장으로 불립니다. 발과 발가락은 성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부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신체 부위보다 예민하고 감각적입니다. 이 부위를 정성스럽게 자극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막상 발이나 발가락을 자극하는 남자를 만나본 여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 하는 짓이냐 아주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멈추지 마세요. 그게 어색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주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거절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성관계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여자의 마음을 얻기에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감격한 여자는 자신을 위한 잠자리가 아니라 남자를 더 기쁘게 해줘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들면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빠 이만 듣고 이제 내가 해줄게 어떠신가요? 여자를 자극하는 부위라고 하면 입이나 목덜미 같은 아주 뻔한 부위를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 입장에서 평소에 받지 못했던 사랑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의 몸과 마음을 다 얻어야 진정한 잠입니다. 그러니 남자분들은 한번 돌격해서 끝내지 마시고 여자가 감동받아서 바톤 터치하겠다고 할 때까지 천천히 자극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요약한 이설을 위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고 건강하면서 야래 탄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5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란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속 수분과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는 필수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물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물 마시기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몸속 수분 함량은 70%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먹는 물의 양은 약 960리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물을 마시니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변비나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게 되면 내장기관이 놀라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도움이 될까요? 그냥 생수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수돗물은 끓여 마시면 상관없지만 그냥 마실 경우 각종 유해물질과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정수기 물은 미네랄 성분이 제거되어 영양학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위생적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알칼리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노화 방지 및 질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산성수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소화불량 개선에 좋고 위산과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500ml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건데요. 이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니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식사 중엔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은데 음식물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 중 소변 배출 현상이 일어나 숙면을 방해하니 적당히 드셔야겠죠?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완전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노른자 속 레시틴 성분은 두뇌 발달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에게 아주 좋아요. 또한 비타민 D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눈 건강,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이 있으니 매일매일 섭취하면 좋겠죠? 특히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식품이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오히려 하루에 12개 정도 섭취하면 큰 문제 없어요. 다만 고지혈증 환자라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2알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은 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또한 신장 질환자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더더욱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노른자는 살찌지 않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찌는 건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라고 합니다. 물론 흰자보다는 칼로리가 높지만 영양 성분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 너무 과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채소 중에서도 단연 건강에 좋은 재료 중 하나입니다. 흔히 샐러드 재료로 이용되는 양배추인데요. 아침에 먹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양배추는 아침에 먹거나 간편하게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에도 좋습니다. 양배추는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고 녹황색소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들의 효과로 인해 적당한 양배추 섭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배추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 균형 잡힌 식습관과 운동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유용한 재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노안 및 망막 질환 예방 효과를 지니고 있어 눈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양배추에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은 음식 중 하나인 감자. 저는 특히나 삶은 감자를 좋아하는데요. 포슬포슬하게 익은 감자 한 입이면 하루 종일 든든하더라고요. 감자 칼로리는 100g당 55kcal로 밥 한 공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같은 양이라도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아주 제격이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박스채로 사두고 먹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맛이 없어져서 실온에 두고 먹고 있어요. 신문지에 싸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싹이 난다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도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사실 감자는 그냥 쪄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감자전, 감자튀김, 감자조림 등이 있죠. 그리고 샐러드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데 마요네즈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넣으면 더욱 건강한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우유나 탈지유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유제품이에요.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만들어 먹던 전통식품이었는데 19세기 이후 유럽 전역에 보급되어 현재는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반 남양유업에서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장내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요. 또한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바로 요거트 100g당 60kcal밖에 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요거트를 골라야 하나요? 시중에 판매되는 요거트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드시죠? 그럴 땐 당류 함량을 체크해 보세요. 플레인 요거트라고 해도 설탕 함유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과일맛 요거트 같은 경우엔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해서 고르셔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려요. 꾸덕꾸덕한 질감이라 포만감도 있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 영양 성분도 풍부하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요거트 드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몰래 바람을 피는 여자라면 공통적으로 하는 짓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오라버니 곁에 있는 여자친구나 마누라, 과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100% 확률로 바람 피고 있는 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집안 사이지만 저희 이모는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팽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저희 이모처럼 제대로 바람난 여자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임에도 피도 눈물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남자에게 가버리죠. 그런데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온 바람피는 여자 특징이 저희 이모와 100% 똑같았거든요. 과연 남편 몰래 바람피는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뜸 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은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다. 바람피는 여자는 절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인데요. 여자는 바람이 나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면서 히히덕대고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4살 난 딸까지 버리고 바람난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평상시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에 아내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핸드폰 속에는 수많은 남자들의 연락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남자는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따지듯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수많은 연락이 왔던 남자 중 한 명과 바람이 나서 4살 난 딸까지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18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너무 허망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남자의 모습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오라버니들도 이런 허망하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는 집안에서 TV를 보거나 식탁에서 간식을 먹을 때나 남편이 음료나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이동할 때에도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갑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핸드폰을 슬쩍 뒤집어 놓고 갑니다. 혹시라도 바람피는 상대의 카톡이나 전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말 치밀한 여자는 심지어 샤워를 하러 갈 때도 핸드폰을 화장실에 들고 갑니다.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씻을 거라고 말하곤 화장실에서 불륜남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 씻으러 갈 때조차 핸드폰을 들고 가는 여자라면 정말 바람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선을 피하고 대화를 꺼린다. 보편적으로 여자는 여러 번 얘기해도 남자가 들어주지 않을 때 애원하거나 서운함을 어필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무언가를 애원하지 않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남자와 대화를 할 때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고 혼잣말하듯 빈정거리는 말투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약간의 시비조와 같은 말투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답은 단답형으로 바뀌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은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남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단답과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이런 행동은 배우자가 더 이상 내 남자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현재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불륜남과의 만남에 있어 걸림돌 장애물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 외관적으로 보이는 바람난 여자의 특징들. 지금 말씀드리는 특징은 외관적으로 바로 보이는 특징입니다. 우선 핸드폰을 잠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곤 아이가 자꾸 핸드폰을 만져서 핸드폰 잠금을 했다고 둘러댑니다. 또 새로운 속옷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속옷이 너무 낡아서 새로운 속옷을 산 거라는 핑계를 대곤 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헐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핸드폰에 잠금이 걸린 아내가 화려한 속옷을 세트로 구입을 했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는 발 뒤꿈치를 잘 관리합니다. 발에 페디큐어를 하고 발 뒤꿈치 각질 제거까지 했다면 이건 정말 확실한 바람피는 여자의 특징입니다. 불륜남에게 굳은 살이 배긴 발 뒤꿈치를 보여주긴 부끄럽기 때문이죠. 네 번째, 역으로 의심을 한다.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는 역으로 상대방을 의심하며 가스라이팅합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필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바람피는 여자의 정말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본다거나 다른 여자와 대화를 한다던가 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과하게 남자에게 질투와 집착을 되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트집 잡으며 나 몰래 바람피는 거 아니냐며 의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바보 같은 남자들은 이 여자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구나 생각하며 좋아합니다. 바람피는 여자의 이런 특징을 모르면 당하고 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바람피고 있는 걸 숨기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그러니 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정말 강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친구가 등장한다. 여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언젠가 갑자기 몰랐던 새로운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며 자연스럽게 외출을 합니다. 놀다 와서 늦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가벼운 정도의 얘기 이때 나갈 땐 최근 알게 된 민정이 만나기로 했다. 민정이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만나자 해서 술 한잔 하러 간다 등등 평소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며 외출을 하곤 합니다. 간혹 어떤 날은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제시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이유를 너무 상세하고 자세히 알려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 뭐라 말할 게 없죠. 흔히 여자가 바람이 나면 죄책감에 남자에게 더 잘해준다고들 하지만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는 외도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줍니다. 그러나 여자는 외도시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아이들은 거의 챙기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외도가 깊어진 아이를 아예 돌보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는 때때로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남편이 좋아서도 아니고 남편에게 미안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불륜 상대와의 외도 사실을 더 완벽하게 은닉하는 일종의 수법입니다. 때로는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 일을 더 키우거나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다툼을 일으켜 그걸 빌미로 늦은 시각에도 외출을 일삼으며 매도남을 만나게 됩니다. 6번째, 아이 케어 품앗이를 한다. 보편적으로 바람난 여자 주변에는 바람난 여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대부분 3명씩 모여 그중 하나가 애인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레 다른 여자에게 남자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처음에 이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몇 번 보게 되지만 나중에 하나둘 소개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불륜 커플들을 맺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아직 어릴 경우 일종의 품앗이로 서로 아이를 맡기거나 맡아주며 밤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보통은 같은 여자 멤버들이 평소에도 집으로 종종 놀러와 남편의 기분을 잘 맞춰주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남자는 거의 모르는 분위기로 잘 넘어갑니다. 이런 행동들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정말 확실하고도 강력한 바람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집으로는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륜에 대한 대화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예전에 거짓말로 잘 넘어갔던 내용들이 뜻밖의 들통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남편과 아내를 둘러싼 주변인들과 서서히 공감대와 대화는 없어지게 되고 대면 하면서 불편한 관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륜 남녀의 관계에 익숙해지면서 그 외의 일상은 다 재미없고 무의미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선 바람피는 여자의 행동이나 특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모는 이런 6가지 특징과 행동이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을 하고 나서 아이까지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오라버니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여자의 바람을 예방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6가지 특징 중 바람과 상관없이 하는 여자의 특징이나 행동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즈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동일하게 해당된다면 그건 정말 100%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는 이번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람 피우는 여자 특징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대비하셔서 여자가 도망가지 않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 연애 코치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썸남에게 하는 행동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녀의 속마음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어쩔 때는 방긋방긋 잘만 웃어주다가도 1시간 넘게 카톡 답장은 하지 않는 그녀. 겉으로는 도도하고 차가워 보이는데 어느 순간 옆에 와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녀. 그녀가 당신을 정말 썸남으로 생각하는지, 어장 속 수많은 물고기들 중 한 마리에 불과한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이라고 10월에서 전지현이 말했다. 숨겨야 하고 들키면 안 되는 사랑일수록 더 눈에 잘 띄기 마련. 좋아한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 아니던가. 그녀의 손짓, 눈짓, 발짓까지 세세한 행동을 놓치지 말고 관찰해보자. 1. 그녀가 운다면 당신은 웃을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감정을 분석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텍스트잇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남자의 기호는 키읔, 여자의 기호는 유로 표현하고 있다. 통계로 보았을 때 여자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우는 표시인 유를 더 많이 적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자는 썸남에게 문자를 보낼 때 공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유를 많이 넣는다고 한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그녀의 우는 모습을 자주 본다면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녀 곁에서 웃을 수 있다. 2.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다. 연애의 뒷면의 저자 이원우 작가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시는 시선이라고 말한다.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주인공 나정은 네가 여자를 모른다. 여자는 진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절대 그런 눈깔 안 보인다라는 대사를 말하며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을 그대로 표현했다. 실제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짐작되는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의 과학적 연구도 있다는 사실. 그녀가 당신을 나정히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나에게 빠졌다는 증거다. 3. 그녀의 다리는 거짓말을 못한다. 세계적인 인간 행동 전문가인 에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가 저술한 당신은 이미 읽혔다를 살펴보면 다양한 행동 파악법을 볼 수 있다. 그 중에 손은 거짓말을 해도 다리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리의 자세나 방향은 속마음을 가장 솔직히 드러내는 단서라고 한다. 만일 상대방의 발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경우에는 발이 호감의 방향이므로 그녀의 발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4. 여자는 호기심의 동물이다. 여자는 이성에 대해 호기심이 생길 때 감성을 자극받아 사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자가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도 이전에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에게서 느끼는 호기심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주말에는 무엇을 했는지부터 여자친구는 있는지,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5. 그녀와 나와의 거리가 마음의 척도다.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처럼 혹시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사진 속에서 그녀와 당신의 위치는 어떠한지 보자. 그녀와 당신의 거리가 바로 당신에 대한 그녀 마음의 거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내 반쪽은 70m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랑의 법칙도 있으니 사정거리 안에 그녀가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라. 6. 그녀가 안 되면 그녀의 물건이라도 살펴보자. 혹시 당신 가까이에 그녀의 핸드백이 놓여 있지는 않은가? 여자에게 있어서 핸드백은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라고 할 만큼 가장 개인적인 소품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호감 가는 남자에게는 친밀감의 표시로 남자 가까이에 핸드백을 두게 된다고 한다. 그 밖에 그녀의 휴대전화나 화장품, 커피잔 등 그녀의 물건들이 당신의 영역에 침범해 있다면 당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7. 투자하는 그녀는 그린라이트다. 남자든 여자든 관심 없는 사람에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여자의 지갑은 어떻게 열릴까? 여자는 직접적으로 지갑을 여는 것 대신 선물로 대체를 한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 말이다. 여자가 자꾸 자신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는 만나는 약속을 잡으려 한다거나 음식점에서 먼저 계산을 한다거나 먼저 영화 티켓을 사서 영화 관람을 제안할 수도 있다. 지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렸다는 신호임을 인지하자. 8. 그녀가 머리를 넘긴다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당신의 곁에 있을 때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머리를 뒤로 넘기는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다. 긴 머리를 넘기거나 머리의 끝을 꼬는 행동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계속 의식하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만지는 행동으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할 것. 9. 그녀의 선연락은 큰 용기다.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녀에게 뭐해요? 마이너스라는 메시지가 온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100번 고민하고 1000번 망설이다가 큰 용기를 내고 보낸 것이다. 그녀에게 이렇게 큰 용기가 생겼다는 것은 당신에게 매우 큰 관심이 있다는 것, 또한 한 번 이어진 연락이 혹시나 끊어질까봐 의문형으로 자꾸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10. 그녀의 스킨십은 가장 정확한 신호다. 그녀가 웃으면서 당신의 팔을 잡는다거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 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친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남자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대화 방식은 약 60% 정도가 몸짓으로 된 바디랭귀지다. 당신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접근한다면 그녀도 모르게 보내는 그녀의 신호일 확률 100%다.